요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저요. 무지 싫었습니다. 요조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한번 해볼까요? 왜 아무 행동도 안 했을까? 나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시코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 같으면 진짜 눈이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거를 보고 완전 쿨한 듯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무리 신뢰의 천재라고 하고 신뢰를 이렇게 쏟아붓는다 한들 그게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본인은 누군가의 신뢰를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물론 내면은 정말 쿨하지 않았잖아요. 그 뒤에 계속 그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자기를 더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겁도 많고 세상에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를 드러내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 그냥 다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의욕심도 후인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없었다고? 그런 나는 좀 그렇게까지. 그게 사실은 정의 아니에요?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게 나는 정의와는 완전 별개, 오히려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을 더 옹호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아니, 여기 보면은 저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들어 누워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때 저를 엄습한 감정은 노여움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네. 공포였어. 막. 그러니까 뭐에 뭐든지 대한, 다 공포로 포장을 하는 거야. 인간에 대한 공포. 난 공포가 느껴지면 그냥 그걸 정하지 않고 난 언제든 숨겠어. 피하겠어. 그치만 되게 충격 많이 먹었어요. 그걸로. 그렇죠. 회피형 인간이라 그래 얘가. 이 내성적인 이런 성향상으로는 봤다고 막 달라들고 그러지 않아. 일단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올라와서 충격을 먹은 거지. 벌어져서 이미 종결되지 않았어요. ING 장면이었잖아요. ING 장면이었었지. 중간에 자기가 끊을 수도 있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보호하는 행동 아닌가? 비굴한 모습이었을까?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작품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고 용기가 없지 않았을까. 그 뒤에 보면은 신뢰가 죄냐고 나오잖아요. 얘는 요조는 그 당시에 그 겁탈한 남자보다 거기에 그런 상황을 만든 요시코. 요시코는 도대체 요시코가 변명을 하잖아요. 뭐 한다고 그래서 믿었었는데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믿었었는데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겁탈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좋은 장점, 최대 장점으로 썼던 그 신뢰 때문에 자기네 가정이 파탄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깨져버렸어. 무섭게. 그래서 신뢰가 죄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보다가는 그런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실망? 그런 거에서 더 충격을 먹은 게 아닐까. 강간을 당하고 이런 그런 행동 결과보다가는. 약간 요조가 언니가 말했던 자기가 생각한 정의와 다르게 여성들한테 행동을 했다. 그런 부분이 인간이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좀 이중성.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대치를 하는 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대치를 하는 공포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만약에 가가지고 그만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 다음에 스텝에 대한 공포나 약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냐고. 요조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해본 적이 이미. 없어. 그렇게 살아온 애가 왜 아니야.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러면은 인생에서 왜 한 번도 안 하냐고. 아니, 그러면 저항을. 난 저항이 죄야. 저항 무저항은 죄야.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라는 거를 인간이 하면 안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 어차피 회피형 인간의 요조인데 그 부분에서 얘가 물론 이제 인간 실격이라는 얘기를 썼지만 인간이라면 항목을 몇 가지를 나눠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남한테 싫은 소리 뭐 이런 거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전체적으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덕목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화가 나고 화를 냈어야 되고 큰 소리를 질렀어야 되고 그 사람을 폭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그 전체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던 거라면은 요조는?
그래서 나는 이걸 굳이 옹호하고 들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그 하인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거에 대한 데자뷰 같은 느낌으로 나는 그 상황을 그래서 도망치듯 갔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매번 도망가는 행동들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떤 장점, 어떤 나은 다음을 꺼내 보여줄 수 있을지 난 그게 조금 되게 아까 생각난 건데 언니가 폭력을 안 냈다고 했지만 이 요조는 스스로에게 계속 자학하는 폭력을 자기한테 계속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중에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을 향한 본인의 폭력이 아닐까요? 은근히 남한테 보이는 모습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프리키? 맞나? 남자애? 호리. 프리키. 걔한테 끌려다니던 모습조차도 싫은 모습을 자기가 뭐라 그러지? 저 사람한테 나의 판단이 싫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결론은 마담이 좋은 사람이란 표현을 썼던 것도 그 맥락이 아닐까?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모습을 계속 부각시켰던 거.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생각도 자기는 고정되어 있어. 여자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자기 속은 그래. 근데 겉으로는 여자들한테 엄청 막 다 들어주고 뭐 그거에 대한 대꾸를 다 해주고 익사를 섞어가지고 하면서 결국에 그 여자들이 되게 기분 좋아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은 좋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여자들을 상대했을 때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철저히 이중적인 요조지. 그러니까 진짜 가면 안에 들어가서 언젠가 왜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탈을 이렇게 쓰고 벗고 이거를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탈이 얼굴에 붙어 그런 무슨 옛날 이야기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요조도 약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저의 질문은 왜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인간 실격이라고 했는가라고 규정하자면 저는 요조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서 나다움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인간 실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타고난 것과 그 환경적인 면에서 괴리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이 환경적인 부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개인을 잃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인물이 아닌가. 내가 가지는 이상이 있지만 인간이 가지는 욕심이나 질투나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나오면서 그 사이에서 고뇌했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울해져서 자살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에 자기 파멸로 이끌어. 만약에 지금 현재 태어났으면 좀 더 인정받고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20, 30대가 이 책에 가장 공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반증으로 요즘에 20, 30대가 느끼는 감정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조가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다시 짚어보면 요조는 부유한 집에서 배고픔 없이 잘 컸어. 그 부모는 바빠. 근데 사실 우리 20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약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부모들은 바빠. 거기에서 있는 공허함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다들 비슷하게 다 잘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일부의 그 결핍 같은 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다른 방향으로 되게 허세나 이런 걸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뭔가 항상 부모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왜 넙치가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자기 생각을 못하고 차라리 부모가 돈을 준다고 했었으면 내가 했었을 텐데 이런 삶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한 결론을 주체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요조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왜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왜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긴 했지만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이제 결핍을 어떻게 이렇게 숨겨가면서 그렇지만 또 부모들은 언제든지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내면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의지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 얘기한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면이라는 그 정의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상과 사회에서 전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바람직한 인간상과 요 안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는데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어. 본인은 이거를 못 느꼈어. 이 부분에서 요조가 참 고집이 세구나. 개인이 굉장히 강해. 타협이 안 되는구나 얘는. 사실 나 어렸을 때도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나 책에서 배운 도덕적인 그런 개념들이나 규범, 규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고 혼자만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왔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바뀌더라고. 그래도 나는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라던가 더 먹고 싶은데 라던가 더 좋은 걸 쓰고 싶은데 이런 거로 이렇게 타협이라면 타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는 계속 이거를 못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는 사회에서 계속 얽히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도 넙치나 호리끼 같은 사회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얘는 거기에 같이 섞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놓기도 싫으니까 죽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요즘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재들이 몰입을 과몰입하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자고 일상이 깨지기 시작하면면 그게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향해 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몸과 이런 게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몰입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땀을 엄청 흘리는 운동을 끼워 넣음으로써 이 육체를 쓰는 거와 정신을 쓰는 거의 밸런스를 맞춰야 이런 몰입을 하면서 뭔가를 추구해 나가면서 살 수 이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과몰입으로 이제 너무 지나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도 과몰입을 너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요조도 보면은 좀 뭔가 계속 그쵸. 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게 되게 과몰입, 자기의 그 생각들을 되게 과몰입 상태에 빠지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도 이 현실과 자기 이상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니까 이제 약물이나 그런 거, 마약이나 술 이런 거 여자들한테 계속 의존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타협. 저는 타협이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한 공감? 얘는 소통을 하지 않았어. 가족 안에서도 소통을 하지 않았고 넙치 호리키하고도 안 했고 여자들하고도 안 했어.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과만 대화를 한 거지. 죽을래? 살래? 버틸래? 죽을래? 이런 것들. 이거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어쩌면 얘는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게 어쩌면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후반, 고학년, 중학교 때에 나는 사춘기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딱 던질 때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가 아직 배가 안 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지금 이제 생각이 든 게 호리키는 사실 배가 안 고프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조? 요조. 그러니까 삶의 진짜 중요한 궁극적인 삶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충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막 내 생각들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고뇌들이 되게 많은 시기이기도 하니까 또 20, 30대 때 가장 이렇게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사실 10대까지는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그렇구나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도덕적으로 파란불에 건너야 돼. 그러면 파란불에 건너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제 20대, 30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것들과 이제 고민을 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뭔가 내가 가진 것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 인간 실격 자체가 좀 인간관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20, 30대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만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보였을 때 그거에 대한 상처나 그 신뢰감이 깨지는 여러 가지 위선이나 여기서 나오는 위선, 뭐 불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면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 요조가 하고 있는 익살이라는 그 가면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 모습들,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들이 좀 아,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잠시 근데 들어서. 지금 20, 30대들은 힘들잖아요. 지금. 뭐 맞아.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애 낳고 결혼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다 사실 우리 때보다 우리 때는 뭔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곳이 그치 있다고 올라갈 하면, 수 있었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암담할 것 같아. 앞날이 깜깜할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실격을 읽고 같이 우울해하면서 거기에 뭔가 푹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20대 후반까지가 가장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되게 무력해. 부모가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민음사 그 전혜진 편집자가 하는 거에서 20, 30대에게 인기 있는 이유 여기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 가면 쓰고 사는 모습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모습에서 공감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에서 또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시선이 이제 전체에서 개인으로 갔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극주의 시대에서는 개인보다는 단체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인이 더 중요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뀐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었고 요조도 그렇게 바뀌었고 이게 되게 자전적이라고 하니까 계속 요조랑 다자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둘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런 결말을 맺지는 않더라도 그런 누구나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좀 이중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다들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이걸 보면서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지. 뭔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요조의 그 어린 시절 보면서 얘는 적어도 참 솔직하고 용감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 아까 초록불에 건너야 되고 이런 거 배워왔었던 것들 생각하는 내가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되지 한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고 아니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나는 아닌 거를 아니게 행동하는 용기가 없어. 그래서 아 저거는 내가 아는 건 이거지만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비겁하게 타협을 했어.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적절하게 섞여 들어가야겠다. 왜냐면 혼자 있을 자신이 없으니까. 혼자 사면 그거를 우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그렇게 그런 거에 고뇌하고 고민할 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조는 정말 반대로 생각하면 자살을 시도하고 했긴 했지만 그렇게 막 살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구나. 자기 자신을 놓지 않았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되게 자기를 놓은 거 아니에요, 언니? 나도 너무 나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야, 누군 것 같은데 자기를 놓지 않았어. 안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그렇게 기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거를 계속 숨겨가면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가면을 쓴 쓰고 거지.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거를 다 받아내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타협해서 나를 여기에 맞출 수도 있는데 맞추지 않고 자기를 계속 따로 고수하고 가지고 있어. 그런 거에서 여긴 나는 가면을 쓰고 이거는 약간 나르시시즘의 다른 예인데? 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용기나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 그치. 용감하다고 하기에는 좀 고집스럽.
있고 완전 교조적이다. 약간. 근데 나는 언니 이런 과몰입? 언니가 말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치 또 우리처럼 이렇게 타협하면 사실 인간의 이런 바닥의 감성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 진짜 평생을 이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그 큐바시의 마담이 요조는 그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정확한 워딩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눈치 빠르고 술만 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하나님같이 착한 아이였어요. 어쨌건 책 읽다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끝을 맺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님같이 착한 아이였다는 거는 약간 인간의 그 원죄의 개념에서 요조가 인간으로서 그런 우리가 고뇌해야 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산 건가? 라는 해석을 했네? 여기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가 그런 선조 기독교였던 것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직소? 그 직소도 이제 그런 마태복음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 그 부분을 보고 이게 거의 이제 끝이잖아요.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에 좀 하고 좀 잉?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내용을 보면서 계속 이 여성들 등장 여성들이 진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여자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게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에 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든 생각은 요조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신 같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 베풀어주는 뭐 이런 그런 거지. 그 신처럼 완벽한 존재가 약간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이나 뭐 내 상태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전전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의탁을 했다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약간 나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인데 누구야? 시즈코가 약간 좋은 아빠를 원할 때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진짜 뭐 진심으로 우러나가지고 얘가 너무 좋거나 그런 진심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조는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 여성들이 바랄 때 도망을 갔던 게 아닐까. 자기는 못 해주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럴 자신이 없고 딸하고 그 엄마가 너무너무 토끼 한 마리로 행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없어져야겠구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저 행복들을 지켜야지 나는 그 안에서 저들의 행복을 지키기는커녕 파괴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진짜 하나님 같은 요조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사실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의탁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란스럽다. 지금 혼란하고 있어? 혼란스러워. 흔들렸어? 예수님은 되게 성스럽고 결국에 예수님도 사실 인생을 잘 보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한 게 없어. 막 어디서 얻어가지고 다 하고 그 밑에 뭐 제자들 뭐 따라다니면서 자기 거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조의 삶도 다르지 않거든. 자기가 뭘 책임지지 않았어. 근데 와서 헌신하고 바쳤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같이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구나. 그 위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갑자기 뜬금? 아빠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 아. 하나님은 거룩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면 인간은 가장 모든 죄의 모든 것의 결핍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을 한번 던져주고 싶네. 저는 요조가 태어나서 이렇게 막 27살에 막 그렇게 반백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집안 사람들 보면은, 가족들을 보면은 얘가 자살해서 깨어날 때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 만약에 우리 뭐 집집마다 골칫덩어리 하나씩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이런 사고 쳤으면 우리 안 가볼까? 근데 요전의 가족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집안에 욕을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이 덜 날까, 욕되지 않게 할까, 요조를 숨기거나 어떻게 좀 치워버리거나 이런 거에 전전긍긍했지. 우리 요조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사는 옛날에 대감집 같은 데 보면 그 자식의 일일이를 그 부모가 신경 쓸 그게 없어요. 왜냐면 부모가 그 자식에게만 부모가 아니라 사회적인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입장은 그걸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자식이 많은 집안이어서 그랬나? 그래서 일일이 지금은 1명, 2명을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공주고 왕자고 이렇게 클 수 있고, 지금 그 아이의 심경의 변화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는 그냥 낳으면 알아서 크는 시기였고, 마음까지 돌봐주기에는 안 되는 시기였던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 동시에 요조가 이 시기가 오기 전에 벌써 보이지 않는 가족들은 벌써 이 친구한테 내놓은 자식이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서, 책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 뭐 부자여서 그랬고 그 시대에는 다 그랬다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퉁치고 치부하기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다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진 그건 그 사람들의 성향이고, 요조를 보면은 뭐 물론 애들도 많았고 아빠는 바빴어. 돈도 많았어. 근데 요조가 그거를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많이 가지고 영위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했단 말이야. 불편해하고.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게 흘렀듯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불편해했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상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 맞아요. 사람들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 다자의 오사무가 빠졌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 사람도 큰형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계속하면 돈 끝난다 그렇지. 이랬더니 바로 그거에 그렇지. 손을 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자괴감에 빠졌을 거야.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은 이건데 결국은 손에. 큰형이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겠다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휘둘리는구나. 안 받겠다 왜 못하냐고. 그게 요정인 거야. 그런 포인트가 조금 그러니까 순응하거나 어. 저항하거나, 그렇지만 두 개를 다 놓지 못한 거잖아요. 양손에 떡을 둘 다 놓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라니까요, 언니. 그 놨으면 못 썼지, 이거. 그런데 그 가장 문제는 요조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문제야.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 기회는 내가 봤을 때 뭐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어. 형제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었어. 하지만 본인이 다 하지 않았어요. 난 그 부분, 그거는 사실 누가 꺼내줄 수 없거든. 내 힘든 게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이 꺼내놔야 누군가가 위로도 되고 도움도 되지만, 근데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의 의지로 매일매일 개척해 나가는 아침 글쓰기를 하시는 저분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도 했는데 너네 왜 못하냐고. 그럼 요조가 불쌍해요? 불쌍한 게 있긴 하지. 나는 아무도 주변에 요조가 이거를 터뜨릴 데가 없다는, 난 그게 너무 갑자기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는 언뜻 나도 안아주고 싶은데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겠다. 언니는 다분해. 언니는 다분해. 그냥 누나가 안아줄게. 나는 절대 안 가. 언니는 발로 차버릴 거고. 나 되게 욕하면 욕했을 거야. 나는 욕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근처에 안 가. 나는 안 가. 아 진짜 이거 너무 웃기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저요? 저도. 안 갔어. 안 가죠. 뭐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렇게가?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답답한 거 읽으면서 무한 답답. 근데 그러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요조가 너무 똑똑했어.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이런 똑똑했어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라서 20, 30대에 요조가 이런 고민을 했더라면 맞아. 조금 더 조금 경험이 더 많지. 다른 볼파그를 맞아. 찾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나는 이 다자이가
40 넘게 살았어야 맞아. 좀 뭔가 인생의 맞아. 경로를 맞아. 개척하고 살았지. 음. 지금 30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살만 더 살았어도 음. 좀 다른 걸 봤을 맞아. 수도 있어. 너무 빨랐네. 맞아. 근데 조금 또 지금 종합적으로 그 시대가 일본이 그 탈북. 죽음으로써 명예를 뭔가 찾는 그런 음. 그런 게 팽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는 사실 집에서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나쁜 뭐라 그래야 돼. 이단아? 좀 그런 천덕꾸러기. 천덕꾸러기 그런 아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는 이걸 보여줘야 돼. 내가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난 상이 필요한 거야. 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뭔가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가자니? 인정해주는 뭔가 인간으로서 뭔가를 인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나도 그랬던 생각이 들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이런 걸 알아버려가지고 이걸 뭐 인간에 대한 불신과 뭐 위선과 이런 거를 그 나이에 벌써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벌써 그 어린 시절에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면밖에 없었던 거지 사실. 그렇지. 어. 무력한 시기니까.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여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사회적으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냥 나약하다고도 볼 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딛고 자꾸 일어설 아무리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어도 딛고 일어서려고 하다 보면은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 한 발짝 용기를 못 낸 게 아쉬운 거지. 그 행동하지 20, 대가 않는 이거를 거였어. 읽고서는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맞아. 하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인간 실격이라는 고전까지 읽을 정도의 20, 30대라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일 거라는 거지. 활동적인 친구들은 안 읽을 거야. 이거 어떻게 읽어 힘들어서. 1년 동안은 빨리 나가지 않았어요? 그치. 늦게 나가진 않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 근데 애들이 책을 좋아하진 않아. 이틀 동안. 대단해. 근데 이게 청소년들도 많이 읽고 추천 도서. 우리 딸도 독서 토론 했었고. 어때? 딸은 뭐래?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약간 똑같이 토론이라 그래도 그 세 나이에 따라 다른 그치, 관점으로 완전 얘기를 해요. 우리랑 완전 달라. 같은 우리는 책을 읽고? 이제 40대 맞아. 주부 여자 이제 뭐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치. 하고 20, 30대들은 이제 공감 같은 세대 같은 나이 때. 그렇게 또 얘기를 할 테고 그러겠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라 다행이다. 맞아. 너무 아팠을 것 같아. 지금 시대에 이런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도 약을 힘들죠. 먹어야 될 것 같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맞아. 우울증이 있었을 거야 이 작가는. 진짜. 나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얘가 자기가 인생에서 남은 한 가지 진리는 결국에 모든 건 다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또 화가 났지. 그치. 오늘만 잘